바이오시뮬러라는 거는 초기 개발한 오리지널 의약품, 초기 개발한,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처음 개발한 신약이라는 얘기예요. 처음 개발한. 그러면 신약이 처음 개발한 게 다 저 신약이지. 그럼 근데 이제 바이오시뮬러는 초기 개발한 의약품인데 거기서 이제 특허가 우리가 보통 20년 정도 특허를 잡아요. 왜냐하면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데 기간이 보통 10년 이상. 그러니까 이제 뭐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10년, 뭐 한 13년 뭐 이렇게 걸려요. 왜냐하면 임상 실험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간 투자하고 또 비용 투자하고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특허를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신약이 나오면 한 20년 동안은 특허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경쟁 업체들이 그 제품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제품의 성분을 해가지고 똑같이 만약에 만들면 이제 특허 소송이 걸려요. 그렇게 되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 소송이 걸리면 수조에서 수십조 그 특허 소송이 걸립니다. 그러면 뭐 대기업도 사실 요즘은 시청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오리지널 그 의약품이 이제 20년 정도 되면은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특허가 만료.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복제약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복제약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남성 그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시중에 약국에 가면 많이 흔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다 대부분 다 복제약이에요. 화이자에서 초반에 나왔을 때 굉장히 비쌌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시판이 안 됐고 우리가 초창기 그게 벌써 한 20 몇 년 됐습니다. 화이자에서 그 비아그라 만든 지가. 근데 그 20 몇 년 전에는 그때는 수입해야 되고 또 이제 가끔 해외 여행 가면 그걸 선물로 또 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알약인데 알약 매달에 그때는 수십만 원씩 갔거든요. 굉장히 비쌌죠. 근데 지금은 이제 복제약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제품들은 우리가 이제 복제약이라고 하고 이제 바이오시뮬러는 특허가 만료된 제품을 그걸 가지고 이제 똑같은 특허가 만료된 제품을 똑같이 이제 화학적 합성이 아니라 생물학적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아그라 같은 경우는 화학적 합성으로 만들어내는 제품이죠. 그러니까 이제 복제약들이 빨리 임상도 안 거치고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데 바이오시뮬러는 이제 화학적 합성이 아니에요. 화학적 합성이 아니고 생물학적 합성으로 항체, 세포,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을 재조합하고 거기에 이제 세포 배양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오리지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리지널 제품하고 동등성을 입증해야 돼요. 동등성을. 그러니까 생물학적 제재에서 공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적 합성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동일해요. 뭐 효과도 그렇지만 그 성분 자체가 동일하지만 바이오시뮬러 같은 경우는 효능은 거의 동등성을 입증해야 되지만 생물학적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항체나 세포나 단백질 이런 것들 이제 세포 배양하고 단백질 합성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똑같이 그 성분 배합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약간씩은 달라요. 근데 약간씩은 달라도 오리지널 제품하고 똑같이 효능을 낼 수 있는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임상 실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복제약 같은 경우는 임상 실험을 안 합니다. 화학적 공식으로 그냥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상 실험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간이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 이제 바이오시뮬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했듯이 임상 실험을 거쳐야 돼요. 똑같이 동등성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한테 그걸 임상 실험해서 똑같은 효능을 밝혀내야 돼요. 그래서 임상 실험까지 이제 3상까지 다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들기가 훨씬 까다롭죠. 훨씬 까다롭고 진입 장벽이 훨씬 높은 거예요. 바이오시뮬러가.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복제약들은 사실은 시중에 많이 시판이 되고 또 이제 만드는 기간도 짧고 그리고 이제 금방금방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오시뮬러는 임상을 거치는 기간도 길고 동등성을 또 입증해야 되고 또 부작용이라든지 효능에 대한 입증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만들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자, 근데 제네릭, 그러니까 이제 복제약이 제네릭이에요. 그러니까 화학적 합성으로 만든 거하고 그럼 바이오시뮬러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방금 얘기했듯이 비임상적, 그러니까 임상을 안 해도 되는 복제약들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이제 싸잖아요. 근데 바이오시뮬러 같은 경우는 임상 시험까지 다 들어가고 그걸 동등하게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로운데, 그러니까 진입 장벽 자체가 높은 거죠. 바이오시뮬러 자체가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돈이 돼요.
바이오시뮬러가 왜 돈이 되냐? 그러니까 바이오시뮬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이오시뮬러 그런데 그게 뭐냐? 쉽게 말하면 이제 제네릭하고 차이인데, 바이오시뮬러는 우리가 블록버스트 그 신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신약이 나와 있는 것들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약이 지금 37호, 작년에까지 해서 38호. 38호가 아마 비보존제약의 비마약성 진통제. 그게 이제 38호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국산 그 신약들이 지금 37호, 8호까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블록버스트라는 건 뭐예요? 블록버스트라는 건 전 세계에서 가장 매출이 큰 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 제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10억 달러. 10억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1조가 넘습니다. 예, 1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환율은 1,400원대니까 1조 4천억 정도가 넘겠죠. 1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조 이상을 연매출을 올린 제품. 예? 그걸 블록버스터 신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블록버스터 신약들을 가지고 바이오시뮬러를 만드는 거예요. 예? 왜? 신약은 많지만은, 자, 신약의, 방금 얘기했듯이 신약의 임상기간이 보통 10년이 넘어가거든요. 10년이. 그러면 10년 동안 만드는 동안 많은 돈과 시간이 투자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들고 나서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신약들이 1호가 이제 SK케미칼에 선플라이즈거든요. 매출이 안 나왔어요. 벌써 이제 뭐 한 25년도 지났어요. 벌써 27, 8년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LG생명과학은 지금 LG하고 합병을 했는데 팩티브 항생제인데 그것도 초반에 매출이 좀 나오다가 이제 매출이 안 나옵니다. 저기 그 비용은 몇천억 투자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국산 신약들이 아까도 이제 37호 뭐까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이제 매출이 좀 뜨는 게 보령제약의 카나브라고 있어요. 고혈압 치료제. 그게 이제 지금 한 1,000억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용이. 그 외에는 다 보면은 100억대 이하야. 국내에서. 근데 또 글로벌적으로 판매도 안 돼요, 거의. 그러니까 국산 신약이 나와도 매출이 안 뜨잖아요. 그러면 돈을 몇백억, 몇천억, 뭐 많게는 몇 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백신 같은 경우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백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거 몇천억 들어갔어요, 몇천억. 근데 매출이 안 나오잖아요. 매출이 안 나와요. 돈은 몇천억씩 투자를 했는데 매출이 안 나와. 그러니까 신약을 만들어도 이게 매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야. 우리가 이제 만들기 전에는 이거 시장성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만들고 나서는 시장성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시장성이 좋더라도 경쟁사가 많아요. 특히 빅파마들이 워낙 그 자본력이 좋고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이거 만들다 보면 한 10년 동안 만들다 보면 더 좋은 제품이 나와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했는데 제품 만들어 놓고 보니까 경쟁사보다 딸려. 그럼 이제 매출이 안 뜨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뮬러 같은 경우는 검증된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블록버스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신약만 타겟을 잡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장 많이 팔린 신약만. 그러면 그걸 가지고 특허가 만료되면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허가 만료돼야지 그걸 만들 수 있는 거야. 20년 동안 특허가 보장이 돼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비아그라가 20년 동안은 다른 경쟁사가 못 만들어요. 근데 지금 복제약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근데 이제 비아그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생물학적이 아니라 화학적 공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복제약들이 제네릭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바이오시뮬러 이제 시장을 지금 보시면은 그래프가 계속 우상향이죠. 쭉쭉 계속 올라가죠. 그죠? 예, 계속 우상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계속 상승 지금 곡선을 그린다는 거는 시장이 계속 팽창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시뮬러 시장이 만들어 놓으면 매출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도 이제 점유율을 높여야 되겠지만은 일단 블록버스터 신약은 검증된 시장이기 때문에 가장 매출이 1순위로 나올 수 있는 게 바이오시뮬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매출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시뮬러 시장. 근데 이제 국내에서도 뭐 이제 최대의 기업이 있죠. 뭐 다 아시다시피. 자,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타깃이 확실하다. 방금 얘기했죠. 타깃이 확실합니다. 타깃이 확실하다. 타깃이 확실하다. 그 다음, 블록버스터 신약. 블록버스터 신약을 대상으로 한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10억 달러 이상, 10억 달러 이상. 그냥 국내 돈으로는 무조건 1조 이상의 연매출을 터뜨리는 거. 그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제품만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것들. 그런 것들을 블록버스터 신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또 보자고요. 자, 우리가, 그 다음 이제 또, 이게 또 안 되네. 아, 이건가? 아, 잠시 좀 쉬고 가겠습니다. 잠시 고지 후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블록버스터 신약들만 대상을 하기 때문에 매출이 확실하게 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 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에 대한 이제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 글로벌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가 된 게 이제 지금 현재는 머크사의 이제 키드루타가 있습니다. 키드루타. 이게 이제 면역 항암제인데 연매출이 33조예요. 연매출 33조. 대단하죠. 그럼 연매출 33조면은 국내 자동차, 현대차가 자동차를 연 93조 이상 팔거든요. 100만 대 이상의 규모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키드루타 하나가 자동차 100만 대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거예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굉장히 높은데, 과거에 이제 지금 자가 면역 치료제 휴미라 2003년 출시 후에 2,142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어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매출이죠. 자, 근데 2003년이면 여러분들 벌써 2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20년이 지나면 특허 만료가 되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 휴미라를 갖다가 써도 되겠네? 만료가 되면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만들어서 이제 동등성을 입증하면 그러면 이제 제품에 임상 허가를 받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임상 허가를 당연히 미국 FDA, 그다음 유럽의 EC, 유럽 인증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판매가 되는 거예요. 품목 허가를 받으면. 자, 근데 국내에서 뭐 자가 면역 치료제 휴미라는 뭐 이미 나와 있죠. 사실 어떤 기업이 나와 있냐.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해드리고 바이오 의약품의 이제 특허 만료 기간이 이제 여기 적혀 있어요. 보시면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보세요. 특허 만료이 2012년도, 13년도, 13년도, 이거 벌써 십몇 년이 됐어요. 십몇 년이. 이거를 왜 띄워놓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암젠, 엠브렌, 에포젠, 에미켈, 아보넥스, 휴마레스, 누피, 이게 다 지금 현재 특허가 만료된, 특허가 만료된 상태예요. 특허가.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팔린 신약들이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지금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제품들이 국내에서 이제 임상을 거쳐가지고 만들어내면 바이오시밀러 동등성을 인정받으면 그런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매출이 뜰 만한 제품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특허 만료가 돼야지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블록버스터 신약들만 타겟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이오시밀러가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저기 보면 이제 뭐 허셉틴, 휴미라 이런 것들 뭐 다시 이따가 좀 설명을 할 건데 이미 사실 국내 기업 중에 셀트리온이 이미 다 예, 바이오시물로 만들어서 매출을 터트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런 쪽에 타켓을 잡는 거예요. 예. 국내에서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자, 그다음 지금 이제 주요 블록버스터 의약품에 대한 특허 만료 시기가 있어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예, 이게 이제 글로벌적으로 가장 지금 현재 최근에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예, 제품들이에요. 암젠, 예, 프롤리아, 키두리타 저기 있죠. 키두리타, 그다음 옵디보, 뭐 가다실, 예, 다잘렉스. 예, 들어본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노피의 뭐 듀피젠트, 타그리스, 그다음 이제 세미글루타이드. 예. 근데 여기 보시면은 특허 만료가 이제 22년. 이게 벌써 지났죠. 그죠? 그럼 이거 벌써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품 만들 수 있죠. 그다음 머크사이 키두르타. 얘는 31년이라서 아직은 많이 남았어요. 그죠? 2025년이니까 한 6년 남았죠. 그다음 2030년도 예, 이것도 아직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그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건 아직 특허 만료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바이오시밀러로 이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독을 들일 게 지금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못 만들지만 가장 많이 지금 연매출을 올리고 있는 키두르타 같은 경우는 한 이제 5, 6년 정도 지나면은 특허가 만료돼요.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바이오시밀러의 최대 기업인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눈독을 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바이오시밀러 만들면 매출 터지거든요, 무조건. 예, 매출 터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특허 만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예, 임상을 진행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제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쫙 보시면은 예, 특허 만료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15년 동안 2010년부터 해서 2025년 15년 동안 보면 특허 만료 제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블록버스터 신약들이 특허 만료 제품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특히나 국내에서 바이오시밀러 대표 기업은 다 아시다시피 삼성바이오하고 예, 셀트리온입니다. 그래서 그 특허 만료 제품들을 가지고 임상을 해가지고 블록버스터 신약들을 예, 바이오시밀러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매출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사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더 팽창되고 또 매출이 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없던 신약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 기대감은 크지만은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실제로 해봤는데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이제 국산 신약들이 37호까지 나온 것 중에서 매출을 터트리는 게 하나 정도밖에 없거든요, 지금. 아까 카나브 얘기했잖아요. 나머지는 사실 뭐 몇백억, 몇천억씩 돈 들여도 매출이 거의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이제 제약사나 바이오 업체들이 이제 뭐 R&D 투자라든지 신약을 잘 안 만들려고 그래요, 사실. 왜냐하면 너무 임상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만들어도 이게 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빅파마주들이 더 좋은 제품을 먼저 선점해가지고 출시를 해버리면 이거 만들어 놓고 신약 만들어 놓고도 매출이 안 떠버려요. 예? 투자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시간 투자도 많이 했는데 매출이 안 떠버리니까 사실 바이오 신약들을 개발을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래도 사실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들 수 있는 사실은 기술력은 좋은데 이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빅파마하고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틈새를 노리면 되긴 해요. 예, 이건 나중에 또 바이오 강의를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중간에 임상을 끝내지 않고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사실 기술 이전을 시키잖아요. 그게 이제 플랫폼 기술 가지고 이제 기술 이전 시키는 게 틈새 공략이에요, 사실. 그러면 이제 임상 비용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자, 이제 어쨌든 예, 여기 이제 특허 만료까지 좀 보셨어요. 자, 이제 대표적인 이제 국내 바이오시밀러 기업은 다 아시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비상장이에요. 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입니다. 예, 자회사예요, 이게. 예, 근데 상장이 안 돼 있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예, CDMO를 해서 위탁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데 생산 시설이 전 세계 최대예요. CDMO. 예. 이렇게 쉽게 말해서 바이오 의약품에 예? 예,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일반 의약품이 아니라 바이오 의약품. 예, 항체라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항체, 유전자, 그다음 단백질 이런 것들을 세포 배양하고 그런 시설을 갖고 있는 게 예, 전 세계적으로 최대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최근에 아마 제5 공장까지 증설을 했어요. 예, 5 공장까지 증설을 했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4공장, 5공장까지 거의 풀캐파를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그럼 수주가 그만큼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 바이오시뮬러 쪽에서는 생산시설 최대 시설을 갖고 있기요. 그만큼 또 증설을 했다는 거는 장사가 안 되면은 공장을 지금 4공장까지 돌리고 있는데 5공장, 6공장 증설을 할 리가 없잖아요. 예? 그만큼 지금 시장성이 계속 팽창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예, 바이오시뮬러 제품을 8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왔잖아요. 제가 그 시뮬러에서 전 세계적으로 블록버스터 신약, 허셉틴, 엠브렌, 휴미라 예, 이게 전 세계적으로 20년 동안 이제 특허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거 벌써 품목허가 받아서 만들어서 판매한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약들이에요. 쉽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바스템 마찬가지잖아요. 예, 루센티스, 예? 그다음 레미케이드, 아일리아, 예, 솔리디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블록버스터 신약들인데 이미 삼성 바이오에피스에서 이미 다 임상을 거쳐가지고 바이오시뮬러 제품을 내서 다 매출이 나오는 겁니다. 예, 매출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DMO 쪽에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그 세포 배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 세계 최대 시설을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바이오용품의 위탁 생산을 맡아서 하는 거고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뮬러 제품을 예, 전 세계에서 블록버스터 신약들을 예, 바이오시뮬러 제품을 내서 매출을 올리는 거. 예, 그래서 매출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아 바이오시뮬러가 유망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는데 왜 바이오시뮬러가 유망한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바이오시뮬러에 대한 예,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최대 기업인 또 있죠. 예,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대단한 기업입니다. 대단한 기업이에요. 자, 램시마로 이번에 여러분들 연매출, 예, 램시마로 연매출 1조 2천억을 돌파했습니다. 예, 램시마로 연매출 1조 2천억. 이게 단일 제품 하나 가지고 1조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램시마가 특허가 만료돼서 이제 셀트리온에서 램시마를 예, 그 램시마하고 동등한 효능을 입증시켜서 바이오시뮬러 제품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물론 가장 블록버스터 매출을 많이 일으킨 제품이긴 하지만은 예? 자가면역 치료제예요. 램시마가. 근데 왜 가장 많이 블록버스터 신약이긴 한데 왜 근데 매출이 트느냐면 오리지널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리지널. 근데 오리지널은 이제 20년 동안 특허 만료됐잖아요. 근데 오리지널 제품하고 효능은 거의 흡사해요. 왜냐하면 거의 똑같은 효능을 입증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근데 성분은 좀 달라요. 생물학적 제제에서는 아까 세포 배양이라든지 유전자 조합이라든지 단백질 제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화학적 성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성분은 다르지만 오리지널하고 똑같은 동등한 예, 성능을 예, 효과를 입증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매출이 뜨냐? 오리지널 신약보다 약값이 싸단 말이에요. 약값이 보통 20에서 30% 정도 싸요. 자,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램시마 괜찮은데 근데 오리지널은 약값이 비싸. 근데 지금 바이오시뮬러가 나온 게 있는데 오리지널보다 싸네?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죠. 약값이 비싸도 오리지널이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환자들이 써보니까 오리지널하고 거의 동등한 효과를 보이는구나. 그러면 이걸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점 환자들의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신약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램시마가 연매출 1조 2천억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대단히 고무적인 거예요, 진짜. 셀트리온은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정진 회장님이죠. 예, 대단한 분입니다. 원래 바이오의 바자도 모르신 분이었잖아요. 원래 대우그룹의 대우차, 제가 알기로는 대우차, 예, 지금 대우차가 없어졌죠. 대우그룹이 IMF 때 이제 대우그룹이 이제 막 다 부도나고 막 이제 해산됐는데 거기서 일하시다가 이제 미국 건너가지고 바이오시뮬러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이렇게 읽어놓은 거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뮬러 종류는 이제 트록시마, 허즈마, 유플레마 이것도 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전부 다 블록버스터 신약들의 아까 얘기했듯이 다 특허 만료 제품들을 갖다가 이제 바이오시뮬러 제품을 만든 거예요. 근데 다 매출이 나와요. 예, 검증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하나 이제 또 주목할 게 램시마 SC. 예, 요거에 이제 주목해야 돼. 램시마 SC는 뭐냐면 램시마가 일반 이제 경구 먹는 약이 아니에요. 주사제예요, 주사제. 왜냐하면 항암제예요.
특히 이제 매출이 많이 뜨는 데는 지금 가장 매출이 많이 뜨는 항암이에요, 항암. 그 다음이 관절염. 그런 것들이 이제 매출이 제일 많이 뜨거든요. 근데 이제 면역항암제나 이제 항암제가 제일 사실은 글로벌적으로 블록버스터 신약 중에서 매출이 제일 많이 뜹니다. 아까 키드레스타도 마찬가지로 항암 쪽이에요. 근데 항암제인데 주사제거든요, 주사제. 근데 이제 주사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정맥 주사를 많이 납니다. 정맥은 이제 아시다시피 혈관에다 주사 넣는 거잖아. 그런데 SC는 이 혈관 정맥이 아니라 피하지방, 우리가 이제 배라든지 이런 허벅지 이런 데는 지방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당뇨병 환자들 그 인슐린 맞지 여기 배에다 꽂고 그러잖아요. 피하 지방으로 전환시킨 제품이에요. 이게 이 SC가 그만큼 또 이제 지금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램시마 점유율을 지금 30%대를 지금 잡았는데 SC가 39%예요. 지금 현재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지금 셀트리온이 굉장히 지금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도 주목해야 돼요. 자, 시간이 없는데. 자, 이제 국내 바이오 시뮬러 기업에서 사실은 몇 개 더 있는데 좀 빨리 가면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 시뮬러도 이제 이번에 황반 변성. 그래서 이제 삼천당제약이 이 치료제를 이제 품목 허가를 받았어요. 유럽, 캐나다, 일본 글로벌 독점 판권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시세가 터졌죠. 삼천당제약이. 작년 이후에도 좀 갔는데 국내 이제 바이오 시뮬러 기업에서 또 이제 바이오 시뮬러 품목 허가를 받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또 매출이 나오고 또 이건 검증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블록버스터 신약이에요. 아이 바이오 시뮬러도. 자, 그 다음 이제 프레지트 바이오로직스라고 있어요. 이건 좀 생소하죠. 얘네들 사실 이제 매출이 뜨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유럽 쪽에 이제 최종 허가를 받고 있어요. 허셉틴은 아까 이제 아시다시피 셀트리온에서 이미 바이오 시뮬러 만들어서 품목 허가를 받아서 지금 매출이 뜨고 있어요. 근데 이제 허가를 받은 거예요. 프레지트는 이제 허가를 받고 유럽 쪽하고 미국 쪽에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아마 이제 올해는 조금씩 아마 수주가 들어올 거예요. 근데 점유율이 아직은 낮아요. 점유율 자체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셀트리온하고는 비교는 못 하는데 그래도 이제 바이오 시뮬러 쪽에서 약간씩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약간씩.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조금씩은 아마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중소업체에서는 국내 바이오 시뮬러 기업에서는 프레지트 바이오로직스가 조금씩 지금 성과를 좀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동아제약에서 인적 분할하는 동아 ST. 우리가 이제 동아제약은 잘 아시다시피 바카스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스텔라라고 해서 저것도 블록버스터 신약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허 만료가 됐기 때문에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시뮬러 제품을 만듭니다. 자가면역 치료제예요. 현재 지금 미국의 FDA하고 유럽연합 EC의 품목 허가를 지금 신청해서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뜨진 않는데 올해부터는 조금씩 이제 기대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매출이 바로 뜨지 않죠. 그게 이제 입소문이 나고 환자들한테 사용하고 그러면 몇 년 동안 이제 써봐야 오리지널보다도 오히려 이제 효과 면에서 별 차이가 없구나. 근데 가격은 싸단 말이야. 바이오시뮬러가 이제 오리지널 신약보다도 가격 대비해서 가성비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리지널보다는. 근데 이제 오리지널 제품을 갖고 있는 그 빅파마주들도 그런 경쟁이 있기 때문에 약값을 내리는 경우가 여기 많아요. 사실. 그러면 이제 출혈 경쟁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바이오시뮬러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아 ST 이것도 지금 자가면역 치료제에 대한 부분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기업들이 국내에서 지금 바이오시뮬러 제품들을 지금 출시를 하고 또 국내에서 양대 산맥은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에요, 사실은. 두 개가 이제 거의 바이오시뮬러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고 국내 양대 산맥에서는 가장 매출을 많이 일으킵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하거나 이제 아직 품목 허가를 받아도 매출이 아직은 크게 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바이오시뮬러 강의를 해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왜 바이오시뮬러가 매출이 뜨는가, 그리고 바이오시뮬러가 뭔가, 그런 품목들이 뭐가 있는가, 블록버스터 신약들이 뭐가 있는가, 그걸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이제 중요한 사항들은 저하고 같이 밴드로 오시면은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더 집중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그 QR 코드에 카메라를 대고 이렇게 카메라를 대고 딱 찍으면은 영문자 주소가 나와요. 그걸 누르면 밴드로 들어옵니다.
올해 저하고 같이 하셔가지고 공부도 많이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 예, 투자를 해서 만약에 좀 많은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예,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예, 끊고 이제 차트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 분석으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 분석은 좀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월봉을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얘네가 이제 좀 스윙 관점으로 보면 주봉을 좀 많이 분석을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 단기 트레이딩이나 단기 매매가 좀 주력이신 분들은 일봉 차트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봉, 월봉, 일봉을 사실은 다 같이 보는 게 좋은데, 약간 큰 그림을 볼 때는 월봉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월봉을 제가 띄워놨거든요. 이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예, 꾸준하게 보시면은 예, 장기 상승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예, 벌써 16년부터죠.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일봉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많이 올라왔죠. 그죠? 지금 뭐 120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밀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예, 이렇게 파동을 여기서 1차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장기 상승하는 종목들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뭐냐면, 자, 장기 상승은 1차 파동이 끝나면은 가격 조정이 크게 들어와요. 1차 파동이.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장성이 좋은 바이오 쪽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쪽이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성장성 좋잖아요. 그러면 1차 파동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차 파동이 나옵니다. 2차 파동이. 이게 2차 파동이 나온 거죠. 그죠? 2차 파동이 여기까지 나왔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3차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3차 파동까지 가면, 3차까지 가면 이제 시세가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세가.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아직은 안 끝났죠. 근데 이제 전달부터 해서 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도 많이 나와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작년부터 해서 올해 지금 뭐 엄청난 수주가 지금 들어오고 있죠. 매출, 그러니까 셀트리온하고 같이 지금 매출을 조 단위, 그러니까 2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약사나 바이오 업체에서 2조를 넘긴 기업은 삼성하고 셀트리온밖에 없어요. 그 외에 뭐 유한도 있고 하지만은 아마 2조대 이상을 넘어가는 기업은 없습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벌써 몇 조를 넘기고, 뭐 올해도 아마 수주가 더 들어올 거라고 보이고요. 셀트도 마찬가지지만. 자, 근데 장기 상승 볼 때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실 이제 이동평균선인데, 여기에서 제가 요 20선을 보라 그랬어요, 20선. 요게 꺾이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장기 상승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꺾이지 않았죠. 예, 물론 여기서는 조금 내려갔지만은 여기서부터 또 상향을, 추세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장기 상승에서 1차가 끝나고 나서는 많이 빠진다. 그 다음 2차가 끝나면 또 많이 빠진다. 그 다음 이제 3차 파동까지 나온다. 장기 상승. 근데 3차 파동까지 나오고 나서는 이제 그게 이제 시세가 거의 마무리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120만 원을 이달에 가고 나서는 좀 밀리는 상황이라서 또 가격 조정을 좀 받고 나서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참고들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셀트리온을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이 2017년도에 보면은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났었어요. 2020년도 하고, 그죠? 네, 여기서. 이때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예,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예, 지금 차트가, 예, 이렇게 해서, 월봉에서 보면은, 예,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때. 예, 시세가 엄청나게 났죠. 35만원까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박스권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박스권 지금 패턴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해요. 예, 여기서 이제 박스권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박스권만 뚫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또 한 번 시세 분출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램시메아에 대한 성장성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램시마가 1조 2천억의 그 매출을 단일 의약품으로는 처음으로 1조를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물론 이제 신약이 아니라 바이오 시뮬러 제품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예, 의미가 있죠. 1조 2천억, 1조 이상을 올린 게 없잖아요. 거기다 이제 램시마, 예, SC 제형이, 예, 또 점유율을 지금 높이고 있어요. 점유율이 지금 한 39%예요. 예. 오리지널 추월했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램시마 오리지널을 추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지금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조금 답답한 상황이긴 해요. 박스권이 좀 오래되긴 하는데, 근데 올해 좀 제 생각에는 기대를 해볼 만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박스권이 상당히 오래된 상황이지만 이 박스권을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보면 여기서, 예, 여기서 많이 들어온 것들이 있죠. 월 거래량. 물론 여기 이제 터질 때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근데 이제 이런 물량들은 사실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 예, 아직까지도 잡혀 있는 물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갈 때 저기서 물리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은 조금 답답한 상황이지만 박스를, 예,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제가 보기에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주목을 해서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예?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넓게 펼쳐놓으면, 예, 상당히 여기서 지루한 상황이죠. 좀. 예, 오랫동안. 요게 박스, 완전히 전형적인 박스잖아요. 지금. 전형적인 박스. 요거를 이제 뚫어버리면 이제 30만원까지 가는 거죠. 이걸 뚫어버리면. 근데 거래량이 작년에는 좀 줄었어요. 예, 작년에. 근데 재작년이죠, 재작년. 근데 작년에 보면 거래량들이 좀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이달에 거래가 누리고 있죠. 거래량이 점점 늘면 나중에 이 박스를 돌파합니다. 근데 물량들이 제 생각에는 많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또 서정진 회장님이 주가에 또 관심이 많아요.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공매도 세력하고 이제 막 진짜 공매도 많이 들어올 때 자사주 매입 엄청 해가지고 막 그냥 저 배팅했잖아요. 자사주 매입 또 크게 들어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해 좀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예, 셀트리온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당분간은 좀 박스권이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그다음 이제 동아 ST인가요? 예, 동아 ST. 예, 동아 ST도 이제 바이오 시뮬러 품목화를 만드는, 얘는 지금 월봉으로 보면은 사실 그다지 썩 그림이 좋지는 않죠. 예, 그림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20개월 선이 하향을 쭉 그리죠. 근데 여기서 이제 꺾이지는 않았는데 요거를 지금 이탈을 2개월 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저가죠, 신저가. 그런데 이제 거래량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물량들이 빠져나가진 않았는데 동아이스티는 이제 사실 기업 내용으로도 괜찮아요. 뭐 의약품들을 팔고 하기 때문에 매출도 잘 나오는 편인데, 사실 아까 이제 바이오 시뮬러 제품이 품목 허가를 받았지만 거기서 이제 모멘텀이 형성된다면 나중에 많이 갈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은 좀 지루할 것 같아요. 예? 지금 가격적인 매력은 있지만, 근데 요거는 어쨌든 조금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가격 매력은 좋다. 다만 이제 상반기에 뭔가 이렇게 좀 시세를 분출시키기는 조금은 답답한 그런 흐름이에요. 물량들은 많이 들어왔지만, 그래서 장기 투자로는 나쁘진 않은데 조금 단중기적으로는 약간 좀 시세가 답답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 이렇게 하향 곡선이 아니긴 하지만, 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투자 포인트가 지금 아직은 좀 아니에요. 아니긴 한데 뭐 한두 달 정도 더 지켜보면 이제 만약에 여기서 한두 달 정도 지켜보고 지지선이 나오면은 그때는 좀 투자를 해도 됩니다. 예? 투자를 해도 돼요. 왜냐하면 가격적으로 매력이 좋으니까. 또 기업 내용도 괜찮아요. 아까 그리고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예, 바이오시뮬러에 대한 품목 허가를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의 올해 좀 기대감이 살아난다면 예, 또 올라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단기성은 조금 지루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주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뭐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예, 길게 본다면 만약에 몇 년 투자를 한다면 가격적으로 이제 싸졌으니까 많이 예, 그 부분을 좀 참고를 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동아ST까지 보고요. 예. 그다음 이제 아까 이제 프레지스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파마죠. 프레지스 바이오 파마. 프레지스 바이오 파마하고 로직스가 있어요. 예, 프레지스 바이오 로직스. 두 종목이 같이 있거든요. 예. 자, 이건 프레지스 바이오 로직스. 바이오 파마는 이제 의약품 쪽, 예, 그쪽이고, 그러니까 같은 계열사예요. 그러니까 두 종목을 사실은 좀 같이 봐도 되는데, 프레지스 바이오 로직스가 사실은 바이오 시뮬러 쪽에 제품을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이제 점유율 면에서 이제 점유율이 조금은 미흡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긴 월봉으로 봐서는 사실 이달이나 뭐 다음 달에 이제 시세가 이렇게 분출되기는 좀 쉽진 않아 보이는데, 조금 긴 항목으로 본다면은, 예, 물량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왔어요. 예, 물량들이. 제일 중요한 게 거래량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등록했을 때가 벌써 이제 4년 전이죠. 그때가 이제 21,000원이었어요. 근데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매력적입니다. 가격 매력은 좋은데, 가격 매력은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좀 차트가, 예?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선이 아직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4월달 안에는 좀 지지선이 그래도 확보가 될 확률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왜? 거래가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빠질 때 보면은 거래량이 줄어야 돼요. 거래량이 연속으로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지지선이 확보가 되면 그때 이제 지지선이 나오는데, 지금 4개월째 음봉이면서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한 다음 달 정도에는 그래도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춰준다면 투자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그 거래량들이 작년 이후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제 매출을 터트릴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해요. 왜냐면 셀트리온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아까 이제 허셉틴 이런 것들도 셀트리온 이미 뭐 오래전부터 이제 바이오시뮬러 제품 만들어가지고 지금 매출이 크게 터지고 있잖아요. 근데 프레지스는 바이오시뮬러 제품을 인제 출시해서 품목허가를 인제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출을 지금 당장 터트리기는 어렵지만 유럽 쪽에서 지금 조금씩 예, 품목허가 받고 나서 매출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올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멘텀만 작용을 한다면 충분히 예, 좀 중장기적으로는 시세 폭발이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바이오 시뮬러에 대한 종목들을 예, 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하나 정도 또 본다면 사실 몇몇 종목이 더 있어요, 사실. 근데 아까 제가 그 제품 얘기하면서 보룡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요거 하나만 보면 왜냐하면 보룡 이게 보룡이 고혈압질의 카나부가 있어요, 카나부. 카나부가 이게 매출이 지금 많이 나와요. 그게 바이오시뮬러 블록버스터 신약이에요, 마찬가지로. 근데 카나부가 이제 매출이 잘 나와요. 그래서 보룡은 또 실적도 지금 괜찮은데 얘도 지금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이게 월봉이. 박스에 오랫동안 갇혀 있는 상황, 2년째 박스권이에요. 꼭 셀트리온과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스를 뚫어버리면 굉장히 크게 가는데 박스를 작년부터 해서 못 뚫어요. 셀트리온처럼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보룡 같은 경우는 올해 카나부 매출이 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른 바이오시뮬러 제품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주가도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가 좀 나올 것 같아. 근데 다만 이제 이것도 거래량이 자 여기서 이제 시세가 빵 터졌을 때 거래량들이 여기 들어왔죠. 근데 이제 1, 2년 전에 들어온 거래량들이 아직 빠져나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것들이 월봉상에서 나중에 이 박스를 돌파하면은
시세가 크게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24년도에는 거래가 여기서 한번 터지고 나서는 그렇게 많이 지금 형성이 안 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2달째 거래가 줄고 있어요. 거래가.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박스권이 좀 더 지루하게 연출이 될 것 같긴 해요. 보령 같은 경우. 하지만 그래도 상반기 내에서는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왜냐면 이 박스권이 당장은 돌파가 안 되겠지만은 여기서 점진적으로 이제 거래량 느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거래량이 이제 한 달, 2달 정도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 박스 위 상단부나 이걸 돌파하려고 하는 예, 시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오늘 이제 바이오시뮬러에 대해서 예, 또 제가 강의를 해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투자 여러분들 잘 하시면 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으니까 저하고 올해 같이 하신 분들은 밴드로 오셔가지고 예, 많은 예, 내용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또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